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읽으면 좋을 초등학교 저학년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나중에는 세상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리더십인데요. 이번 달에 만나볼 책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핵심 역량인 4C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워줄 선정도서 1학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는 무례한 친구가 생겼어요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이 책에서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주인공 진이가 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을 다뤘는데요. 진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성격도 좋아서 모든 친구들하고 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진이를 싫어하던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진이는 이 친구한테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또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주차 도서는 사자마트입니다. 이 사자마트의 주인공은 바로 사자인데요. 사자씨의 겉모습이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개업 후에도 손님이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전체가 정전이 돼서 사자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사자씨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을 알고 사자마트를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선입견이 주는 문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3주차는 버스가 왔어요입니다. 주인공 사키는 앞을 볼 수 없는 아저씨가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을 도와줬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공동체를 위한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주차는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겁쟁이 에버그린이라는 책입니다. 에버그린은 겁이 굉장히 많은 다람쥐였어요. 그래서 숲 안의 가장 높은 떡갈나무 꼭대기에서 꽁꽁 숨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에버그린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만든 스프였습니다. 이 스프는요, 맛은 물론이고 심지어 놀라운 마법까지 부렸습니다. 쌀쌀 맞았던 사람이 이 스프를 먹으면 상냥해지고요. 잠이 오던 사람이 이 스프를 먹으면 번쩍 잠이 달아났습니다. 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에버그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옆에 마을인 갈매나무 숲에 사는 오크 할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프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버그린은 겁쟁이잖아요. 안 그래도 가본 적 없는 숲이라 너무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과 할 수 있다는 격려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걱정했던 것과 같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비명소리의 주인공은 토끼 브라이어였어요. 브라이어가 바위 사이에 갇힌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사나운 매가 많다면서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매를 만날까봐 정말 두려웠지만 에버그린은 브라이언을 바위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빼주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토끼가 다 있을까요?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면서 스프를 도둑질해서 달아납니다. 안쓰럽고 귀여운 토끼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스프를 들고 달리고 있던 토끼 브라이어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듣고 멈춘 거예요. 스프까지 떨어뜨리면서요. 그 비명소리가 바로 에버그린의 비명소리였기 때문이죠. 에버그린은 엠버라는 매에게 잡히고 맙니다. 잡아먹힐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엠버가 덩굴에 들어갔다가 가시가 박힌 상태여서 그걸 빼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에버그린을 잡은 거였거든요. 착한 에버그린은 고통스러워하는 엠버를 위해 가시를 빼주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엠버는 오크 할머니한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엠버가 데려다 주는 건 아직 너무 무서워서 거절을 하고 또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꺼비인 스프리그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중손자인 스쿠어트가 개울가 가운데 징검돌까지 갔다가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버그린이 예전의 겁쟁이가 아니죠. 제가 해볼게요 하며 스쿠어트까지 구해냅니다.
결국 오크 할머니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는 곰 때문에 숙부까지 엎질러질 뻔합니다. 저는 에버그린이 이번에는 곰을 만나서 공경에 처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곰이 오크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은 오크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스프를 먹여드립니다. 그리고 오크 할머니가 에버그린에게 나 벌써 몸이 난 것 같아. 그런데 여기까지 혼자 찾아오다니 너 정말 용감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버그린은 웃음으로 답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엠버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두려울 게 없는 에버그린은 엠버 등에 타서 갈매나무 숲의 풍경의 여유를 즐기면서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엄마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 다른 배달을 시키는데 에버그린 이번에는 당당히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에버그린을 보면서 아이들이 도전과 모험이 주는 설렘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도전을 꿈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버그린이 두 번째 심부름을 떠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하는 글쓰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학년입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로 친구, 가족,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주차는 내가 똑똑하다고 라는 책입니다.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주인공 토미는 마을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차는 동생 용돈 뺏기 작전입니다. 이 책은 용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3주차는 저랑 거래하실래요? 입니다. 주인공 현도는 번개 슈즈를 사기 위해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물건을 더 비싼 것과 교환하려고 하는데 점차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 기쁨을 알게 됩니다. 현도의 이야기를 통해 물건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중고거래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주차는 인공지능 로봇 학교의 가다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과 똑 닮은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통 친구 사이처럼 불안한 일, 좋은 일도 함께 겪으면서 결국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각별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책이 현실이 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로봇 친구라는 존재, 또 이들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좀 전에 자세히 보려고 했던 2주차 선정도서, 동생 용돈 뺏기 작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수민이가 집에 돌아왔더니 이모가 왔다 갔어요. 이모는 수민이에게는 수첩 선물을, 동생인 우민이에게는 용돈 2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수민이는 불만이 생겼죠. 왜냐하면 엄마가 월요일에 줬었던 용돈 10,000원을 이미 다 써버려서 돈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2학년이 하루에 10,000원을 써버린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2학년이 된 후 단짝이 된 연아와 매일 방과 후 문구점에 가서 이것저것을 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엄마가 마트를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민이는 동생 우민이를 꼬셔서 마트로 가게 됩니다. 빈 지갑도 챙겨서요. 이 빈 지갑은 연아가 우정의 증표라며 준 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연아한테서 머리띠를 샀다. 너도 그 머리띠를 사면 우리 우정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전화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연아가 다정이라는 다른 친구와 더 친해질까봐 고민 중이던 수민이는 당연히 머리띠가 사고 싶었죠. 그래서 우민이에게 용돈을 반반 나눠서 갖고 나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와 과자, 머리띠까지 사니까 4,0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민이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누나 지갑은 돈이 불어나는 지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지갑채로 우민이에게 맡기고 맙니다. 그런데 욕심은 끝이 없죠. 우민이가 꽁꽁 숨겨놨던 지갑까지 찾아서 스티커를 뽑는데 모두 다 써버립니다. 용돈 2만 원을, 그것도 우민이의 용돈을 수민이가 순식간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정 증표가 여러 개 생겼으니 연아와의 우정은 얻었을까요?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머리띠를 사서
보여주고 찾지 못하던 지갑을 보여줘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부모님에게도 수민이가 우민이의 용돈을 다 훔쳐서 써버렸다는 것을 들키게 되고 혼도 나게 되죠. 마지막에는 다시 용돈을 받고 우민이를 위해서 뭔가를 사야겠다는 생각도 보여주고 친구 따라 물건을 산다고 해서 우정이 생기는 게 아니란 것도 깨달은 수민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 번쯤은 수민이처럼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무언가 사고 싶었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용돈을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민이처럼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비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올바른 용돈 사용 계획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1주차 선정 도서는 달토의 소원사탕입니다. 주인공인 유나는 승부욕이 강하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원을 이뤄주는 사탕을 먹기까지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또 성숙한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주차는 악필왕 김지령입니다. 주인공 지령이가 제목처럼 악필이거든요. 글씨를 못 써서 알림장 검사를 늦게 받기도 하고 글씨 때문에 성적을 낮게 받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 비해 손글씨 사용이 많이 줄긴 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글씨를 바르게 써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바르게 글씨 쓰는 법도 나와 있어서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3주차는 일주일 회장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회장을 뽑았던 반에서 학급 회장이 되어서 고군분투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하는 자리를 맡아서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학급뿐만 아니라 회사, 나라의 대표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4주차는 내일도 발레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동우의 별명은 꿈꾸는 뚱, 줄여서 꿈뚱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뭐든 잘 먹거든요. 이런 동우의 최근 꿈은 바로 발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죠. 지금까지 동우가 검도, 배우, 야구, 수영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다 중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랬던 동우가 발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바로 엄마 친구가 우연히 준 공짜표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정말 없었는데 백조의 호수를 보는 내내 짜릿함을 느껴서 발레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발레의 꿈을 펼치지 못하던 중 동훈의 반에 세련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우연히도 세련이네 엄마는 댄스 학원을 오픈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당당하게 세련이에게 나도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세련이는 150cm에 60kg이었던 동우를 훑어보면서 가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동우 아빠는 학교 후 동우를 발레 학원에 등록시켜줍니다. 학원에서 세련이도 만나고 모든 걸 잘하고 발레에도 소질이 있는 윤기라는 남자아이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당하게 되면서 동우는 학교에서 놀림도 받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동우가 무모하고 엉뚱한 도전을 하고 현실을 모르는 게 마치 돈키호테 같다고 놀리기도 하죠. 이렇게 포기하나 싶었는데 동우는 자신이 자주 가던 중국집에 짜짜로 할머니가 TV에서 노래 경연대회에 나간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발레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오디션에는 탈락하게 되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방송과 유튜브를 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돈키호테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발레단의 연락을 받아 특별 출연자로 캐스팅받는 동우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의 동우를 통해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에게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에 읽어보면 좋을 저학년 선정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떻게 성장할지 방향을 잡고 또 올곧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 선정도서로 돌아오겠습니다.